There's only one Zlatan. Lions, they don't compare themselves with humans. Came like a king and left like a legend. (1981년) 스웨덴 말메 발칸반도 전쟁을 피해 이주한 부모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질라탄, 슬라브어로 황금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의 환경은 황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6명이 넘는 형제자매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가끔 폭력적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죠. 아직 큰 희망을 품어본 적이 없기에 큰 절망도 모를 어린 나이였던 6살. 그는 축구에 매료됩니다. 그의 6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돈뿐이었을 겁니다. 이후 그의 가족은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엔 먹을 게 없었고 냉장고엔 아버지의 맥주뿐이었죠.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 방법이 축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는 지역 클럽 말메 관계자의 눈에 띄어 유스팀에 입단합니다. 당시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좋은 터치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늘 제멋대로 굴어서 동료들과 싸우기도 했죠. 어느덧 만 17이 되던 해 그는 말메 FF에서 프로로 데뷔하게 됩니다. 왜소하던 그의 키는 부쩍 자라 190이 넘어 있었죠. 그가 데뷔하던 시즌 말메는 2부로 강등됐었지만 질라탄이 다음 시즌 12골을 넣으며 다시 일부 승격을 시켜놓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아스널의 벵거 감독이 그에게 입단 테스트를 권유합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질라탄은 오디션 같은 거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던 중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반바스텐이 뛰던 팀인 아약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죠. 그렇게 그는 네덜란드 최고 명문인 아약스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는 여전히 질라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전통과 질서를 자랑하던 아약스 시스템 안에서 질라탄은 이질적인 존재였죠. 그는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고 제치고 나아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질라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었죠. There's only one Zlatan. Are you sure? Yeah. You know Zlatan? You play so well today. How you know Zlatan? It's the first time you meet him only. Yeah. Ibrahimovic?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괴물 같은 천재인지 알아보기 시작하죠. 아약스에서의 3시즌 동안 그는 2번의 리그 우승과 1번의 컵 우승을 팀에 안겨줍니다. 그러던 중 유로 2004에서 아약스 주장 판더르 파르트와의 충돌이 터져나옵니다. 경기 중 질라탄의 태클로 파르트가 부상을 입자 파르트는 고의였다고 공개 비난하죠.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질라탄은 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세계 최고의 구단 유벤투스로 말이죠. I don't like to talk about myself because I want other people to judge the way I'm playing, but I'm 192, 93 kilos and I like to play football. 논란 속에 이적해온 유벤투스, 부폰, 칸나바로, 네드베드, 트레제게, 델피에로, 당대 유럽 최고의 플레이어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수장 파비오 카펠로, 질라탄은 그를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곳은 질라탄의 제멋대로가 통하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전략적이고 냉철했죠. 카펠로 감독은 그에게 매일 반바스텐 영상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질라탄은 그를 따랐습니다. 후에 그는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고 회고했죠.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절제와 효율적인 경기 운영에 대해 익히게 됩니다. 투톱 체제의 카펠로 감독 전술 아래 델피에로 또는 트레제게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죠. 또한 그는 10kg 정도 증량하며 피지컬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질라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칼초폴리 스캔들, 이른바 뇌물 스캔들이 터지며 클럽은 2부 강등이 되고 그는 겨우 2시즌 만에 클럽을 떠나게 됩니다. 짧았지만 분명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들이었죠. 질라탄의 인터밀란으로 이적합니다. 그는 입단과 동시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제패했고 그 중심에 질라탄이 있었죠.
2008-9 시즌에는 세리에 A 득점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명의 중요한 감독을 만나게 되죠. 바로 무리뉴. 그렇게 질라탄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무리뉴는 그에게 전술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결정력도 일고있죠. 질라탄은 타겟터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윙어처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질라탄은 리그를 씹어먹게 되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 바로 챔피언스 리그. 2008-9 시즌 맨유와의 16강에서 무력하게 탈락한 그 순간 질라탄은 더 큰 무대를 향한 갈망을 품습니다. 그 시즌 트래블을 이룬 바르셀로나. 그의 다음 무대였습니다. 당시 질라탄의 이적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사무엘 에투의 4,600만 유로, 그리고 질라탄 트레이드라는 대규모 수합 딜이었죠. 챔스 결승 때 골을 넣었던 에투도 내어줄 만큼 바르샤 역시도 질라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질라탄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메시가 가짜 9번으로 자리 잡으며 그가 측면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질라탄의 출전 시간은 줄어들고 불만은 커져갔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챔피언스 리그 4강전 상대는 다름 아닌 인테르였습니다. 하지만 펩은 후반 62분 그를 교체 아웃시키죠. 결국 바르샤는 탈락하고 인테르는 그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죠. 마침내 질라탄은 폭발하고 맙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며 펩과 한바탕 싸우게 되죠.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질라탄은 추후에 이 일을 회고할 때도 메시에 대해선 세계 최고의 선수라 표현했죠. 그의 분노의 대상은 오로지 펩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시즌 만에 AC 밀란으로 임대되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전술적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마치 인테르 때 무리뉴처럼 말이죠. 그리고 팀 전술의 중심에 질라탄을 세웁니다. 질라탄은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 시즌 총 42경기 22골 13도움을 기록했으며 반바스텐과 견주어지기도 했죠. 반바스텐도 인정했고요. 특히 밀란 더비. 친정팀 인테르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죠. 그리고 임대 신분을 벗고 AC 밀란에 완전 이적하며 제대로 보여주죠. 특히 아스널과의 챔스 16강전. 질라탄의 1골 2도움으로 밀란의 4대0 대승을 이끕니다. 리그에서도 그는 제왕이었습니다. 32경기에서 28골, 세리에 득점왕에 오릅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또 다시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밀란의 재정 이슈 때문에 PSG로 팔리게 된 거죠. 2012년 7월 질라탄은 PSG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이적합니다. 카타르 머니로 다시 태어난 PSG는 2,300만 유로를 들여 질라탄을 품었고 그는 돈값을 제대로 했죠. 첫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30골, 리그왕 득점왕. PSG는 19년 만에 리그에서 우승합니다. 이게 바로 질라탄 효과였죠. 이 시기부터 질라탄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처럼 빌드업이나 측면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득점에만 집중했습니다. 강점인 슈팅력과 정확성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플레이였죠. 덕분에 명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스티아전에서 보여준 스콜피 윙킥. 같은 달 엔더레이트 원정에서는 무려냈고 특히 레전드였던 중거리 슛. 정말 질라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4시즌 2번의 리그 우승과 트래블을 이끈 질라탄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구단과 팬들 모두 그의 시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잉글랜드, 맨유였습니다. 인테르 시절 감독인 무리뉴가 있는 곳이었죠. 질라탄은 무리뉴에 대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 표현한 바 있죠. 그의 충성심은 대단하지만 그 나이에 프리미어리그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질라탄이었습니다. 첫 시즌에 46경기 28골에 10도움, 그리고 리그컵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죠. 하지만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재활 후에 복귀했지만 곧 조용히 맨유를 떠납니다. 다음 행선지는 미국 LA 갤럭시였습니다. 데뷔전에서 무려 중거리 슛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죠. 자기관리 끝판왕다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2시즌을 보낸 후 그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AC 밀란. 그에겐 밀란은 단순한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처럼 군림했던 무대였죠. 당시 밀란은 예전 명성 같지 않았는데다가
나이 많은 질라탄이라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질라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동료들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년 만에 우승을 해냅니다. 질라탄은 또 하나의 전설을 써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그의 은퇴식. 팬들은 더 이상 피치 위에서 그를 볼 수 없음에 또 그동안 그의 헌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은퇴했습니다. 튀는 언행, 거침없는 캐릭터. 늘 찬사와 비판이 공존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진심이었던 그의 이야기였습니다.